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약집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또 한 번 보셨으니까 좀 낫겠죠? 자, 책은 14페이지부터 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지적 그러고,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는 누가 등록하냐면 국가가 한다. 국가. 그래서 국가에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를 등록하는데 단위는 필지. 무엇별로 등록한다. 토지를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것을 등록합니다.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을 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자, 이게 지적이고, 이게 지적법 제 첫 번째 조문이고,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통으로 외우셔야 되고, 다 가로넣기로 시험 문제죠. 기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적법의 편제를 보시면 요거 공부하시는 데가 2장이죠. 요거 공부하는 데가 2장. 제목이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그죠?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거 꼭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를 등록하는데 어디에? 이것을 등록한다고 어디에? 지적공부에. 요 지적공부가 7개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유지원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7개에다가 요것을 등록하는데 이 7개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내용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목은 어디에 등록한다? 지목은 목도장. 그 다음 지목은 도로 끝나고 장어로 끝나는 데만 쓴다. 목도장 이렇게 외운 거. 면적은 면장에서 어디에만 등록한다. 장어로 끝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등록한다.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데 등록 안 한다.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등록사항하고 그다음에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거. 지적공부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데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반출할 수 있느냐. 지적공부가 어디에 있는데? 지적서고에 있는데 그거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느냐.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적공부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만든다, 복구, 이런 관리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지죠. 등록사항하고 관리가.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데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4장에서, 이게 3장이고, 이게. 3장이고. 4장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게 등록 공부하는 거죠. 이게 4장. 그래서 등록을, 우리가 법에서 등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정리. 그래서 대장을 정리한다 이 말이냐, 대장에 등록한다 이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무엇을 정리하는 거죠? 주로? 요걸 쓰는 거죠. 소재, 지번, 지오면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새로 생기면 쓰고, 바뀌면 바꿔 쓰고, 없어지면 지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 한다? 정리한다. 이거 공부한 데가 4장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이거죠? 측량. 여기에 뭐 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하려고? 등록하고. 건물 지으려고 지금 측량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측량을 우리가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측량 그런 거죠. 지적 측량에서 맨 마지막에 5장에서 공부하시는 게 지적 측량. 그래서 총 이제 교과서 교재는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요 4개 장. 그래서 맨 앞에 목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맨 앞에 목차를 보시면 맨 앞에 컨텐츠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 1이 우리가 요 지적이 나오는 법 이름이 뭐죠? 여기에 이제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적법 그런데 이제 지적법이라는 현실 명칭의 이름은 없고 요 지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컨텐츠 보시면 그죠? 여길 보시라고 여기 컨텐츠. 그래서 파트 1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총 몇 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장으로 되는데 1번 총설은 뭐 시험에 나온 데가 아니고 그냥 워밍업 하는 데고 그래서 2장이 뭐예요? 토지 등록, 그게 여기라고. 토지에 등록, 뭘 등록해요? 이런 거 등록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 공부한 데가 2장. 3장이 뭐예요? 3장이 뭐예요? 지적 공부. 요거 공부하는 데라고. 지적 공부. 여기서 뭐 공부한다? 각 지적 공부에 뭐 등록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지적 공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지적 공부. 4장이 뭐예요? 토지 이동 및, 요거 공부하는 데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정리하냐고. 그래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럼 여기서는 크게 2가지 공부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쓰냐고요. 그래서 정리. 그래서 정리했는데 잘못 썼으면 정정하기도 하자. 정리했는데 오류가 있으면 모두 하고 정정도 하고 뭐 정정을 어떻게 하느냐 신청해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공부하시는 데가 4장이고 그 다음 마지막 파트 공부하시는 게 지적 측량. 지적 측량에서는 3파트 공부하시는 거예요. 대상 언제 측량하느냐는 거죠. 언제 지적 측량하느냐. 합병은 측량 안 해도 된다. 합병은 그냥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측량 안 해도 된다. 분할은 측량해야 된다. 분할은 측량 대상이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측량한다. 그리고 신도시 이런 걸 개발할 때도 측량하냐고요. 그것도 측량이 대상이다. 그건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대상은요, 용어 문제기도 해요. 용어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작년 문제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드러났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 한다. 지적 현황. 경계 복원 측량은 뭐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 한다? 경계 복원 측량에서 측량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측량 절차. 요거는 맨날 나오는 문제죠. 측량하려면 절차가 있죠? 측량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측량하려면 측량을 누가 하고 싶어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하려면 측량해야 되냐고. 측량해야 되는데 그 측량을 하려면 돈 주고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주고 의뢰해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소관청에다가 의뢰하는 거 아니다.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가 의뢰받고 측량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죠. 측량을 하고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검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한다. 이게 절차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기간 문제도 있고, 측량은 5일 동안 하고, 검사는 4일 동안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공부한 데가 절차예요. 지적 측량,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데, 요새는 좀 자주 나오는데, 요 측량 잘못할 수도 있나요? 잘못할 때 이제 청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심사해달라고.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예요. 용어가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거 심의하는 기관을 뭐라고 한다? 요거 심의하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위원회죠. 지적위원회. 그래서 이거 두 번 심사받을 수 있나? 2심제라고. 2심제. 심사를 한 번 받고 재심사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1심 하는 데가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하는 데가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적부심사 관련돼서 지적위원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문제 내는 거예요. 지적법 12문제 내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적법은 그래도 좀 낫죠? 낫다고 하셔야지. 등기에 비해서. 네. 등기에 비해서. 등기는 양이 엄청나요. 그걸 다 하려면 힘들어서 우리가 골라서 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등기는 조금 이제 민법적인 이해가 깔려 있어야지 또 등기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적은 그런 뭐 기본적인 법 이론은 없어도 돼. 지적은 그냥 조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내니까 잘 외우시고 숫자 문제 잘 나오잖아요. 숫자 잘 외우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4페이지에 가시면 그래서 지금 요 글이 제가 쓴 게 이게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통으로 냅니다. 자,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읽을까요? 자, 지적은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아요. 6개 과목을 언제 그걸 범위도 많고 한데 시간도 없고 내가 공부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밥도 하고 그죠? 애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인 거 아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외우세요. 지적은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읽자 할 때 같이 말을 떼서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자 01번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 이거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꾸 해서 외우세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64조가 지적법인데요.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 64조서부터인데 64조 첫 번째 1항이고요. 2항이 뭐냐면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볼까요? 02.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토지 이동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기출문제입니다. 가로 아래 들어갈 말은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요거 누가 결정한다? 네,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지적소관청. 네.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자, 소유자의 신청. 자, 다만 계속 읽으시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까 토지 이동이 아까 어떤 게 있었죠? 토지 이동이 뭐 분할, 지목 변경, 하여튼 요거 바뀌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러면 6개를 말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바뀌는 것,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동, 그래. 토지의 이동. 이동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옮길 이자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이동한다 이 뜻이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말을 만든 이유는 권리 변동하고 대비해서 만든 말이에요.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 하겠다. 우리 민법 시간에 권리의 변동 그러잖아요. 근데 표시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고 안 하고 이동이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의 이동. 그럼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에요. 요 지목이 바뀌는 거, 토지 이동. 그럼 지목 변경하는 거 누가 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 시군구청장. 지적 소관청에서 지목 변경하는데 어떻게?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라고. 소유자가 내 땅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서 해야 돼. 근데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직권을 한다 이 말이죠. 직권. 이 직권을 할 때 순서가 있다. 작년에도 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 읽으시면 밑에 소관청의 제목이 뭐예요? 직권. 여기 얘기하는 거라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직권을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읽어보시면 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정 면적 경계를 발표할 때는 결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이동 현황 조사하기. 동그라미죠. 작년 답이죠.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요거 하는 거죠, 요거. 요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안 했어. 그럼 소관청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게 실제로 있는지 현황 조사 해야 된다고. 현황 조사. 무슨 현황 조사? 토지이동 현황 조사. 그럼 현황 조사하기 전에 계획 세워라. 그래서 이름이 잘 끊어 읽으시면 돼요.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세우고요. 이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하겠지. 이 계획은 계속 읽으시면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거기 시도별로 수립한다고 말 안 되는 거라고. 시도의사가 계획 세웠으면 당연히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주어에서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시군, 구별로 수립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더 잘게 쪼개가지고 면, 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럼 이 계획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상급기관의 승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로 다 기출하면 됩니다. 시도자의 승인은 필요 없다. 불력. 승인 불력. 자, 이제 계획 세웠어요. 그럼 계획 따라서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서 이제 토지이동 현황조사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이동 현황조사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이동 현황조사. 이것도 한 3번 내 문제가 토지 이용 현황조사 한다 해서 X. 토지 이용이 아니라고. 토지 이동. 동을 용으로 고쳐가지고 틀리게 해서 아주 좀 지저분한 문제이긴 한데 여러 번 냈으니까 여러 번 기출됐으니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예요. 그럼 조사한 걸 장부에다가 적어요. 장부 이름이 토지 이동 조사. 그건 동그라미 치세요. 아직 안 냈지만 그것도 용어니까 어디에다가 적어라. 토지 이동 조사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많이 낸다. 새로운 문제로 낸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여 그 조사된 내용을 적는 공부는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조사부에다가 적으라고. 3번,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역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 아까 만든 거 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이동 조서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또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까 정리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정리라고 하는 게 뭐죠? 쓰는 거죠? 대장에다가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정리. 지적 공부에다가 뭘 쓸 때는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꼭 근거 서류를 만들고 써요. 그것을 정리 결의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리 결의서. 정리 결의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내용대로 대장에다가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 무슨 정리하는 거니까? 토지이동 정리하니까 이름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신 거잖아요. 여기 직권 여기 있고 있잖아요. 신청에 의할 때도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직권 조문에 있지만 신청해서 정리할 때도 뭘 만들어야 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하여튼 신청으로 정리를 하건 직권으로 정리하건 하여튼 정리할 때는 뭘 만들고 정리해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네, 됐습니다. 순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셨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가시면 자, 빨간색으로 더 할까요? 자,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데 무엇별로 등록한다?
필지별로 등록해.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단위인데 사람이 만든 인위적 단위다. 그래서 필지 요건을 보시면 필지 요건 첫째 지번부여적이 같아야 되고 자, 지번부여적이 뭐죠? 독립. 지번을 붙일 때 우리나라에 3,400만 필지가 있는데 각 필지에다가 번호를 매긴 걸 뭐라 그래요? 지번. 그 번호를 1번부터 지번을 1번부터 3,400만 번까지 계속 붙일 수는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번을 붙일 때 끊어서 붙인다고 지역을 나눠서. 그게 동리별로 나눠요. 만약에 신림동에 1000필지가 있다 그러면은 신림동 1번 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고. 그래서 동이 바뀌었다. 봉천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봉천동에서 다시 1번 지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말 이해되시죠? 그럼 지번을 붙일 때 무엇별로 붙이는 거예요? 동별로. 그 다음에 시골 같으면 리별로 붙인다. 그럼 동, 리별로 지번을 붙인다. 이때 이 동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적. 개념이 용어가 지번 부여적. 그럼 하나의 필지는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어야 돼요. 한 필지가 두 개의 동에 걸쳐 있을 수는 없다고. 빨리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필지는 같은 동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6가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낼 때 이 표현들은 주로 어느 문제에서 내냐면 합병의 제한에서 주로 내요. 지금 이게 필지 요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두 필지였어. 처음에 두 필지였는데 나중에 한 필지로 합칠 수도 있을까요? 두 필지였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라고. 합병을 하게 되면 몇 필지가 돼요?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되잖아요. 그럼 두 필지를 합병을 하려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여야 합병이 된다고.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럼 두 필지가 붙어는 있는데 하나는 화곡동이고 하나는 신월동이야. 화곡동하고 신월동 경계에 있는 토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동이 달라. 그럼 합병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병하려면 똑같이 읽으시는데 1번에 뭐가 같아야 되고 지번부여자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가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등기여부가 같아야 된다.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합병 쪽에서 주로 내요. 근데 이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예, 양입지라고 해서. 그래서 2번의 예외예요. 2번 요건에 그러니까 위에 필지 요건 중에서 2번. 지목이 동일할 것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필지는 용도가 같아. 지목이라고 하는 게 뭐죠? 토지의 용도를 얘기하는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어떤 토지가 한 필지로 되려면 하나의 용도로 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두 개의 용도로 달리 쓰이고 있다. 그럼 용도별로 두 필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원칙은. 이 원칙은 용도별로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용도면 A라는 용도로 쓰이고 한쪽은 B라는 용도로 쓰여요. 그럼 A 용도 한 필지, B 용도 한 필지, 두 필지라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A 용도, B 용도 두 개 용도인데도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가 다른데도 용도가, 지목이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용도가 다른데도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양이. 그럼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 실제 용도는 두 개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때 양입을 하는 조건은 그 용도가 두 개이긴 한데 그 용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여야 돼요. 용도가 주된 용도하고 종된 용도의 관계면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가 얘가 여기 과수원이 있고 여기 가운데에 연못 있는 거 유지. 자, 이게 주로 뭐로 되어 있고요? 과수원인데 이 과수원 가운데에 이 과수원 농사 짓기 위해서 조그맣게 연못이 있대요. 연못 여기는 유지라고. 연못은 유지예요. 여기는 사과 나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된 용도야. 뭐 하려고? 과수원 농사 지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주된 용도고 이게 종된 용도면 이 유지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전부 한 필지로 과수원이다라고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양입한다라고 하고, 양입한다고. 그럼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몇 필지로 돼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종된 용도. 들리세요? 종된 용도, 요 부분을 양입지라고 한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 그럼 어떤 토지에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요 부분이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별개의 필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입의 제한. 제목이 뭐라고요? 양입의 제한. 제한이니까 양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종된 토지가 대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토지는 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종된 토지가 뭐는 안 된다. 대는 안 된다. 그럼 대는 별개의 필지로 떼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된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종된 토지가 덩치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면적의 제한이 있어. 그래서 면적이 주된 용도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되셨죠? 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원으로도 내고 사례 문제로도 냈죠. 과수원이 4,000제곱미터고요. 요 유지 부분이 400제곱미터예요. 전부 한 필주로 할 수 있나? 과수원이 4,000제곱미터고 유지가 400제곱미터일 때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없죠. 너무 넓으냐고. 넓잖아요. 330 넘었잖아. 330 넘으면 양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3,000이고요. 과수원이 3,000이고 유지가 310이에요. 안 되죠. 330은 안 넘었지만 10%를 넘었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330 넘어도 안 되고 10%를 넘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유지가 아니라 과수원 가운데 주택이 있어.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4,000에 100. 안 된다 이 말이죠. 대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되었죠? 그래서 대는 안 되고 10%를 넘어도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 300 됩니까? 300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10%까지는 된다. 까지는 되는 거라고. 330까지는 된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필지 얘기했으니까, 필지에서 양입지 정리하시면 되고, 필지별로 아까 뭘 등록한다고요? 필지별로. 소재. 다시 한번 소재. 필지별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조문대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필지별로 해서 필지에서 양입지라고 하는 게 있다.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보셨고. 근데 필지별로 뭘 등록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등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 규정 있는 것은 요거 4개예요. 소재는 행정구역 얘기하니까 지적법에서 따로 얘기할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좌표는 기술적인 얘기라서 또 지적법에서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 규정 있는 건 요 4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조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번을 갑니다. 16페이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요. 임야대장과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게 조문이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의라고 표시한다. X.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맨 마지막에 읽는다. 근데 쓸 때는 어떻게 표시해요? 줄로 표시하는 거고, 읽는 것은 의라고 읽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04번. 법령상 지번부에 한번, 자, 거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동그라미 치시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동그라미 3개 치셨나요? 예, 그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에서 틀리게 내는 부분이 그 3군데라고. 단어를 건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서가현창에. 그럼 그 자리에다가 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렇게 넣어서 틀리게 냈다고. 지번은 누가? 지적, 서가현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별로. 지번, 부여저별. 그 자리에다가 시군구별로 이렇게 넣어서 틀리게 냈다고. 기출문제들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저별로. 그 다음에 방향은 왼쪽 위에서부터 붙이는 거예요. 우리 글씨를 쓸 때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쓰잖아요. 글씨를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왼쪽 위에가 방위로 얘기하면 북서쪽. 왼쪽 위에가 북서. 오른쪽 밑에가 남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 그것도 무지하게 나왔죠. 방위를 거꾸로 써가지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부여할 때 각 토지 이동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첫 번째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이 뭐예요? 새로 등록하는 거. 뭐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은 신규 등록하는 거죠. 지번 새로 붙여야 돼.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지번 새로 붙여야 된다. 지번 어떻게 붙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등록 전환이 뭐죠? 등록을 전환한다고.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을 하면 토지대장이 새로 나오는 거다. 토지대장이. 종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임야대장이 있었는데 토지대장을 옮긴 줄 알아요. 그럼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번을 붙일 때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뭐라고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요. 자, 이제 말로 해도 되겠죠? 자, 어떤 해안가 50번지가 있는데 50번지 앞 바다가 매립됐다. 바다였는데 매립했어요. 그럼 뭘 해요? 신규 등록. 바다, 우리가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그럼 토지가 아니었던 게 토지가 된 거죠. 그럼 토지가 아닌 게 뭐죠? 바다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뭐 아니면 뭐. 바다 아니면 토지.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바다였는데 땅이 생겼다 이 말이고,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다로 들어갔다 이 말 하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예. 하천도 토지예요. 하천도 토지예요. 예, 바다 아니잖아. 그래서 하천은 물이 흐르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물이 흐르는 토지를 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됐고요. 그러면 50번지가 있는데 앞에가 바다였어. 그런데 50번지 앞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뭘 해요? 신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지라고 붙이느냐 이 얘기죠. 그 50에 1번지라고 한다. 51번지로 하면 안 돼. 51번지는 이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지번이 3개 생겨야 되니까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표현 익히시고요. 근데 부번을 부여하는 게 부적당하면 본번을 붙여요. 부번을 부여하는 게 부적당하면 뭘 붙인다고? 본번. 여러분들 이걸 본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본번이라고 지번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하면 그냥 뭐만 붙인다. 본번을 쓰는데, 그러면 중번이 생기면 안 되죠. 같은 동에 같은 지번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번이 생기면 안 되니까 확실히 없는 새로운 번호를 써야 돼. 그럼 그 동에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는 없는 거죠. 제일 마지막 번호는, 다음 번호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번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본번?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붙입니다. 표현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네, 자, 글로. 그래서 예외 읽어볼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천지부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기억,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네.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지번 앞바다가 매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부번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다음 본번 쓰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신규 등록할 때 여러 필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부번 붙일 필요가 없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인다.
자,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자, 분할을 하면은 여러 필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지, 10번지, 1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번지를 자, 두 필지로 나눈다. 분할하는 거죠, 지금? 분할합니다. 분할할 때 한 필지는 1필지는 분할 전에 집어넣은 그냥 그대로 써요. 10번지를 분할하면 그대로 하나는 10번지 그대로 써. 10번지. 나머지 필지는 꼭 부번이 붙어요. 근데 부번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이 이 10번지에 저쪽에 10의 2번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부번이 없다 그러면은 10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자,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할 수도 있다고. 10의 1번지를 또 두 필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1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전에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의 1. 10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합니다. 이해는 하시는데 이게 표현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 처음에 하실 때 자꾸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법조문 그대로 반복해드린다고. 조문, 문장 표현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이걸 또 분할했다. 그럼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되셨죠? 네. 자, 이게 제 표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글로 원칙. 분할 후의 필지죠. 1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읽혀지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방향은 이게 10번지였을 때 아까 두 필지로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할을 했다 만약에 그럼 번호가 10하고 10의 1번지가 나오잖아요. 예. 의라고 좀 읽으세요. 10에 1, 뭐 죄송은 안 했어요. 10하고 10에 1번지를 하는데 어디를 10으로 할까요? 왼쪽부터 해야 되냐. 느낌이 왼쪽부터 써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북서기범법. 북서기범법. 왼쪽을 10, 오른쪽이 10의 1.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이렇게 또 분할됐다.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의 1번지를 분할하면 번호가 10의 1하고 10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를 10의 1로 할까? 위에를 먼저 쓴다고. 위에를 10의 1로 하고 밑에가 10의 1. 느낌이 위에부터 써야 될 것 같죠? 우리 몸이 그렇게 익숙하잖아. 이게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북서기범법, 북서기범법. 왼쪽부터 쓰고 위에서부터 쓴다고. 왼쪽 위에가 방위로는 왼쪽이 서쪽이죠. 우리나라 지도 생각하시면 되잖아. 왼쪽이 서해안이잖아요. 왼쪽이 서쪽이고 위에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부터 쓴다 이것을 북서기원법 그러는 거예요. 왼쪽부터 쓰고 위에서부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 이게 10번지인데 건물이 있는 토지일 수도 있죠.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10번지를 이렇게 분할을 한대. 그럼 번호는 10하고 10에 1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이 없었을 때는 왼쪽이 10이었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 쪽을 먼저 붙인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10번지가 되고 왼쪽이 10의 1번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 토지 10번지를 이렇게 또 분할을 했대요. 그럼 번호는 10하고 10에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없었을 때는 위에를 먼저 썼는데 이 경우는 밑에 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밑에를 먼저 붙인다고. 그래서 밑에가 10이고 위에가 10의 2번지가 된다. 되셨나요? 이게 분할의 예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할의 지번부여의 예외라고 하는 말은 기본 원칙의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의 예외를 얘기한다고. 원래는 왼쪽 위부터 쓰냐고. 왼쪽 위부터 먼저 붙여야 되는데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쪽부터 먼저 붙인다. 되셨죠? 이제 그걸 글로 읽어볼까요? 예외.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어느 필지에 대하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하실 거, 우선하여예요. 우선하여. 소유자가 신청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선하여 부여한다. 그래서 맨 끝에 가로하려는 말이 신청이 없이 당연히 부여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자, 9의 1번지, 10, 11 이렇게 세 필지 지번이 있는데 요 세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 한다. 합병을 할게요. 그럼 합병을 하려면 아까 했던 거 소유자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지목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합병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이 소유자가 합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소유자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소유자가 세 필지를 합병해달라고 한다고. 그건 소관청에서는 요건 봅니까? 아까 합병의 요건이 있었냐고. 아까 미리 본 거. 소유자가 같은지, 붙어 있는지, 지목은 같은지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 그러면은 합병해준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세 필지를 합병을 해요. 그럼 지번을 새로 붙여야 돼. 그러면 합병 대상 지번. 요거죠?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한다. 무슨 지번? 선순위. 선순위인데 선순위를 따질 때 본번만으로 된 것이면 본번 중 선순위예요. 이건 9의 1이고 10, 11이잖아요. 그럼 본번만으로 된 게 있나? 본번만으로 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것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번지다? 네, 10번지가 됩니다. 10번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합병 전에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이 몇 번지? 11번지예요.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몇 번지가 돼요? 11번지가 되죠? 아니, 이제 10번지가 되죠? 합병을 하게 되면 10번지가 된다고. 합병하게 되면. 아까 선순위 지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소유자의 입장에서 건물의 대지 지번을 고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라고. 우리가 지금 토지 얘기해서 토지대장 얘기하는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요 건물의 대지 지번이 몇 번지였죠? 전에 11번지였는데 이 세 필지를 합병했잖아요. 그럼 지번이 10번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이 바뀐다고. 11번지에서 10번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도 고쳐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옛날에 집원 주소로 썼을 때 집원주로 썼을 때 여기에 사는 사람의 주소도 바뀌죠. 11번지에 살았던 사람이 10번지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등록표도 막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 소유자가 나 이 집이 있던 11로 그냥 해주셔 라고 신청을 하면 이걸 해준다고. 무슨 지번이 아니더라도 선순위 지번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은 뭔데? 선순위인데 선순위 지번이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어야 돼. 일단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럼 건물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뭘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아까 분할은 자동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합병은 뭘 해야? 신청을 해야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합병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일단 선순위도 무지 많이 나왔고요. 시험 문제 보시면 기가 찰 거예요. 막 후순위, 최종순위 막 이렇게 나요. 예. 무슨 지번? 선순위.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선순위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그런데 예외.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신청해야 말 꼭 나와야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한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읽혀지죠? 예. 자, 이게 합병이고. 5번,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동그라미 치시고요. 도시개발사업 등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지적법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정법상 정비사업,
28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은 종전의 토지들을 어떤 토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새로 필지를 확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럼 옛날에 논밭이었는데 수용등을 해가지고 택지로 새로 반듯반듯하게 토지가 새로 정리된다고. 그래서 토지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새로 정리되는 사업들을 28개를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 법의 제일 첫 번째 사업 이름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28개를 통칭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합니다. 말 들으시나? 개념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다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럼 농어촌 정비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등. 택지개발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등 이런다고. 그럴 때 하는 측량을 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 들어갈까요? 재개발을 하면은 이제 필지들이 다시 정리된다고. 예, 그럼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측량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필지들을 새로 정리하면서 지번도 깔끔하게 다시 붙여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을 새로 붙인다고. 그럼 이때 붙이는 번호는 생판 새로운 번호가 아니라 원래 그 동네 지번들이 있었나? 원래 그 동네 지번들이 있어서 그 번호줄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지번은 본번만으로 된 게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번호만? 본번만. 자, 원칙 읽어볼까요? 당해 사업시정 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말 이해되십니까?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말로 해볼게요. 종전의 지번 중에서 원래 그 동네에 있던 번호들 중에서 본번만 빼보니까 10개야. 무슨 번호만 쓰라고 했죠? 본번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번호가 10개예요. 근데 새로 생긴 필지는 15개야. 그럴 수도 있냐고.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럼 모자르면 이렇게 하라는 게 예외예요. 밑에 예외 보이세요? 예외? 자, 예외 글을 읽어볼까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아까 몇 개 쓸 수 있다 10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가 그 다음에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아까 15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수보다 적을 수도 있냐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번호는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15개를 써야 되는데 일단 아까 몇 개가 나왔죠? 10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5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5개를 어떻게 메꿀까? 그 동에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 붙이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번호 생겼으니까. 그래서 기억번에 당해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정부한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블록에는 본번이 같아. 그 블록에, 그래서 블록에는 필지들이 100에 1, 100에 2, 100에 3, 756에 1, 756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그럼 번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 같은 본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부번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블록식 또는 단지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은번 읽어볼까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말 들리세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 할 수도 있고 니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번호가 부족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고 이거보다 훨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 지금 무슨 방식?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잊지 마세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그럼 총 4가지는 같은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이 4개는 같이 묶여 다닌다고. 네, 묶여 다녀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을 언제 부여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이 언제 나올까? 원칙은 사업이, 공사가 준공돼야 나오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준공 전에 지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준공전. 네, 준공전. 6번. 자, 도시개발 사업들이 준공전에, 네,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할 때, 사업시행자가 더 체크해 두세요. 소유자는 신청을 못해요. 누구만 한다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그럼 그 자리에다가 소유자가 지번부여 신청할 때는 그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네. 사업시행자가 지번부 신청할 때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착수 변경 신청 제출한 사업계획도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도. 그래서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 근거 자료는 사업계획도. 처음에 착수 신고할 때 낸 사업계획도가 있거든요. 사업계획도에는 앞으로 이 토지를 이렇게 개발해서 지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계획이 다 적혀 있다고. 그럼 그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지번 변경. 자,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밑줄 주세요.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시도의사나 대장의 승인 동그라미. 승인받아 지번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어떤 동에 지번이 너무 지금 복잡하다. 그럼 지번을 새로 싹 고치는 것을 지번 변경이라고 그래요. 지번을 새로 싹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기출문제예요.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지번 변경은 한 필지만 바꾸는 게 아니죠. 만약에 화곡동 지번 변경한다 그러면 화곡동은 전체적으로 싹 고치는 거라고요. 신월동 지번 변경한다 그러면 신월동 전체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해야 돼. 밑에 동그라미. 예, 승인을 받아요.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예. 그래서 그것도 기출문제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법에서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건 없어요. 자, 다 누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지적소관청 위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딱 나오면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그래야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무조건 X예요. 지적법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군데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낸 데가 어디였냐면, 들어보세요. 자, 소유자가 신청하여 지번 변경할 수 있다. X라고요.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데?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밑줄 친 거. 중간에 밑줄 친 거예요.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면? 소관청. 그러니까 소관청이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소유자들이 화곡동 지번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십시오. 자, 그럼 이 지번 변경할 때 어떤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나요? 방법은? 자, 화곡동의 지번을 새로 싹 고칠게요. 그럼 화곡동의 지번 변경 누가 하는데? 지역소관청이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화곡동이니까 강서구청장, 시군구청장, 강서구 화곡동이니까 강서구청장이 하는데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시도지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요. 그럼 화곡동의 지번을 새로 싹 고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고쳐요?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준용한다. 아까 위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준용한다. 아까 3개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다시 말해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의 실시적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뭐뭐 있다. 한 번 더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잘.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3개 있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지번 변경 했던 거잖아요. 그럼 화곡동에 지번 변경한다. 화곡동 지번 새로 싹 고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화곡동 지번 있어요? 현재도 지번 있잖아. 현재도 지번 중에서 깔끔하게 무슨 번호로만? 본번호로만 새로 싹 매기는 거라고. 그럼 마지막 가면 모자랄 수 있나?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모자르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호 또 본번호 부여하든지 중간중간에 단지식, 블록식으로 할 수도 있다. 개념 잡으셨나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번, 06번, 결번. 오른쪽 페이지 06번, 결번. 자, 지적소관청은, 자,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원변경, 축적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거기까지 행정구역 변경서부터 지번 정정 등까지를 밑줄을 치세요. 가로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로 결번이 생긴다. 결번 동그라미 치시고 결번이 생길 때는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결번대장 동그라미 치시고 연구보존한다. 자, 요 하나의 문장에서 또 시험이 낸 게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용어예요. 결번이라는 것은 번호가 빠진 거. 번호가 원래 있었는데 빠질 수도 있죠. 없어질 수도 있죠.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도 관리한다고요. 어디다가 적어서. 결번대장. 그래서 지번대장에서 두 번이나 냈죠. 틀리게.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이네. 간단히. 결번은 어디에? 결번대장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내는 파트가 앞에 밑줄치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밑줄친 부분은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의 사유? 결번의 사유. 그러면 거기가 예시인데 여러분들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 변경, 축적 변경 다 같네. 아까 도시개발사업하고 똑같은 게 뭐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적 변경 4개는 묶여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4개는 같이 다녀요. 자,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그럼 결번이 생겨요?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죠?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쓰게 되는 번호도 있냐고. 그럼 결번이 생긴다고. 그럼 요 4개는 됐고요. 합병하면 결번 생길까요? 2개가 하나 됐으면 하나는 없어지잖아요. 결번이 생겨요. 자, 신규 등록은 새로 생기기만 하는 거죠. 분할은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결번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그 자리에 신규 등록이나 분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이해되시나? 그 문장의 앞에는 사유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결번 발생 사유에서 합병부터 쭉 나는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뭐는 아니다. 분할하고 신규 등록은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할, 신규 등록은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글로 쓰면은 쉽게 느껴지는데 이 분할하고 신규라는 단어를 위에 의의 문장 속에 쏙 넣으셔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결번에 관한 조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번하셨고, 그 다음 이제 지목서부터 좀 쉬었다 가실까요? 좀 쉬었다 가시죠.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